파이 어플의 메인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아마 다들 접속하셨을 때 확인하셨을 텐데요. 인터뷰 버튼을 클릭하시면 니콜라스 박사가 크립토키드 팟캐스트에 참여한 인터뷰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과 답변을 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니콜라스 박사님. 크립토키드 팟캐스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배경은 무엇이며 어떻게 암호화폐에 입문하게 되었습니까? 안녕하세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비트코인이 발명되기 전에도 그 공간에 참여했습니다. 연구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컴퓨터 과학자입니다.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요. 제 관심사는 분산 시스템에 있습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의 선구자는 인간의 컴퓨터 상호작용과 클라우드 소신과 관련된 소셜 컴퓨팅이 수년 전에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석사 논문의 일부로서 저는 전체 달러와 분산 시스템의 스마트 계약을 작성하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스마트 계약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블록체인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비슷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박사 후 과정의 일환으로 저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컴퓨터 과학 부서의 수업을 소개하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에게 블록체인으로 분산된 응용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분산 애플리케이션의 여러 기능적 작업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그것들을 사용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많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블록체인에서 사용자 경험 관련 비즈니스가 있었지만 한 가지 핵심 차단 포인트는 누구나 이러한 앱을 사용하기 전에 가스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취득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탠포드에서 또 다른 창업자를 만났던 곳이고 그가 박사 학위를 숨긴 곳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18년 말에 우리가 설립한 꿈의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진점으로 이끈 것은 우리의 학문적 경력과 개인적인 관심사입니다. 당신은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른 암호화폐에서 나오는 블록체인과 비교하여 파이 네트워크의 고유한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제 네트워크는 본질적으로 3,500만 명 이상의 회원이 있는 대규모 오픈 커뮤니티입니다. 이 커뮤니티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배포된 암호화폐인 파이에 의해 운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 즉 사용자, 개발자, 판매자를 위한 강력하고 접근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다른 암호화폐와 비교하여 알려진 합의 전략의 수를 따랐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기술적인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당신은 초당 트랜잭션과 이것저것 기술적인 해결책과 같은 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플랫폼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르게 한 또 다른 점은 우리의 플랫폼이 단지 블록체인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NFT 정의와 같은 의미입니다. 물론 이것들은 파이에서 가능하지만 플랫폼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 주요 사용자에게 필요한 모든 유형의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른 것은 재정 및 기술적 장벽과 같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장벽을 줄이기 위해 본질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접근성과 포괄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파일을 얻기 위해 어떤 것도 지불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실 누군가가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플랫폼과 기술 장벽에서만 채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컴퓨터 과학자가 될 필요가 없으며 집에 복잡한 채굴 장비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휴대폰과 사용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신기하네요. 네, 광산 농장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기존 채굴 방식들이 생태계를 얼마나 손상시킬 수 있는지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확실히 더 많은 개선과 환경 보호를 위한 여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훌륭한 방법입니다. 게다가 당신은 말 그대로 컴퓨터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전화기를 사용하기 쉽고 어린아이가 그것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10살 정도의 아이들이 암호화폐 채굴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부모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KYC 솔루션이 개척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개척자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요? 우선 파이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호환되는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원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서비스들에 대한 준수 차원에서 그것을 원했습니다. 네트워크는 KYC라고 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하지만 당신의 고객을 아는 것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처음에 전통적인 사업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경우 블록체인에서는 고객이라는 단어가 그다지 의미가 없지만 우리는 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KYC의 필요성은 규정 준수 목적뿐만 아니라 보다 가치 있는 생태계를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10, 20년 전 소셜 네트워크가 존재하기 시작했을 때 아마도 지금은 어땠는지 기억한다면 페이스북 이전에는 모두 가짜 사용자와 가짜 계정으로 구성된 많은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모든 고양이와 개에게도 소셜 네트워크에 자신의 프로필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페이스북이 등장했고요. 우리는 실제 사용자를 원합니다. 우리는 실제 사람, 실제 얼굴, 실제 이름을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인터넷에 실명을 올리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인터넷에서 들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뀌고 전 세계의 사고방식이 바뀌었고 사람들이 훨씬 더 유용한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으로 1세대는 익명성을 위해 사용합시다. 라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2세대는 실제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세대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블록체인 위에 진정한 유용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파이는 자체 KYC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알려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네, 페이스북이 없어졌을 때 페이스북이 가짜 사용자를 제거하는 방식을 기억합니다. 실제로 실행되는지 확인하려면 10명에게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과정이 있어서 좀 짜증이 났어요. 그러나 페이스북이 나왔을 때 그것은 훨씬 더 쉽고 실제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블록체인이 미래에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술에 참여하고 기술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더 많은 사용 사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접근성이 파이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접근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틸리티로 실제 생태계를 지원하려는 성공적인 통화는 대규모 소셜 네트워크에 의존합니다. 진정한 유용성을 갖기 위해서는 암호화폐를 인식하고 소유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하며 해당 통화로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할 의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암호화 네트워크의 크기는 본질적으로 실제 유틸리티와 시장이 형성되기 위한 접촉 및 경곡점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경곡점 이후에 우리가 네트워크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90년대의 인터넷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접근성에 대해 좋은 지적을 했으며 이것이 휴대폰 마이닝 미래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래서 나는 당신이 유용한 암호화폐를 가지기 위해 거대한 IT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2009년에 비트코인이 훌륭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암호화폐가 존재한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했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균형을 정확하게 유지하는 분산 원장을 갖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당신은 당신에게 잔액이 무엇인지 말해줄 중앙은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탈중앙화된 은행의 개념 증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2009년이었고 사람들은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것은 조금 느렸고 당신은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하듯이 그것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은 10분이 걸립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만약 여러분이 기능적이고 유용한 통화를 원한다면 그것은 모바일상에 있어야 하고 더 빠르고
더 접근하기 쉬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저는 모바일의 미래는 모바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처럼요. 곧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은 집에서 수업을 가르칩니까? 저의 주된 일은 파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스탠포드를 떠난 이후 매년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스탠포드를 떠난 이후로 매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코 강사에게 초대받았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블록체인 수업 중 하나예요.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매년 저를 초대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수업에서 기술 강의를 하고 다른 강사들은 비기술적인 부분을 가르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마음에 들어요. 검증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가끔 인증자가 조금 복잡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 또는 동전에 액세스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접속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들인지 확인하기 위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지구 반대편에서 온 해커가 아니라는 걸. 예, 여기에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용자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합의 알고리즘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사용자에 대해 더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이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난 몇 년 동안 사람들은 모바일 앱을 통해 채굴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모바일 앱에서 파일을 축적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동될 토큰이 아니며 메인 블록체인으로 마이그레이션 된 토큰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미 250만 명의 사람들을 많은 블록체인으로 마이그레이션 했습니다. 이 두 시스템의 경우 두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인증해야 합니다. 모바일 앱 시스템은 기존 사용자 이름 암호를 사용하거나 페이스북 서명과 다른 몇 사람이 로그인하도록 하고 몇 가지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블록체인의 경우 KYC 및 잔액이 앱에서 실제 블록체인으로 마이그레이션 된 후에 발생합니다. 우리는 비보관 지갑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모르는 청중에게는 사용자가 암호구를 기억해야 하며 해당 암호구는 자신을 완전히 인증하기에 충분합니다. 다른 누구도 그 암호를 모릅니다. 누군가가 암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해킹한다면 1000억 년이 걸릴 것입니다. 암호화 측면에서는 매우 강력한 것이죠. 우리는 사용자에게 안전한 곳에 저장하라고 요청했는데요. 지문이나 얼굴 스캔과 같은 휴대폰의 생체 인식 기능과 휴대폰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이 암호를 기본적으로 로드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사람들이 그 구절을 암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에 뛰어들도록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더 많이 배울수록 더 쉬워질 것입니다. 파이의 좋은 점은 이것을 추가하려는 경우 전체 생태계가 우리가 파이 브라우저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축된다는 것입니다. 웹 브라우저와 비슷하지만 파이 응용 프로그램의 경우 거기에서 에코시스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이 브라우저의 응용 프로그램 중 하나는 파이 지갑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다양한 파이 앱이 서로 통신할 수 있고 파이 지갑이 상호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비기술적인 청중에게는 때때로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능한 한 간단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생태계와 협력하는 신뢰 그래프가 될까요? 이제 신뢰 그래프는 합의 알고리즘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파이가 작동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통화가 어떤 면에서 본토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의 신뢰 그래프를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이것을 설명하는 수학적 증거가 약 20페이지에 달하는 논문에 있습니다. 만약 파이 네트워크가 3,500만 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 몇 명뿐이었다면 파이와 함께 작동하는 방식은 연락처 목록에서 문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신뢰하는 3에서 5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보안 서클을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보안 서클의 조합이 신뢰를 만듭니다. 누군가가 와서 1000개의 가짜 계정을 만든다면 그 가짜 계정은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나 신뢰를 할당하는 곳에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의 결정에서 무엇이든 수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가리키는 것을 멈추고
그들을 가리키기 시작하도록 설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강력하고 활동적인 사용자가 3,500만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꽤 인상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파이 네트워크에 참여시켰습니까? 가치 제한을 명확히 하고 진정한 효용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안전하고 공정한 생태계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사용이 간편하고 접근이 용이하며 네트워크 효과를 만드는데 재정적 또는 기술적 장벽이 없다는 것입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고객은 누구입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블록체인 산업 전체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블록체인 산업이 대량 채택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부문과 같은 소수의 청중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다시피 우리 부모님과 우리 아이들 모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약세장이 풍경을 정리합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암호화폐 공간에는 많은 소음이 있고 또한 잘못된 이유로 인해 많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아마도 장기적인 가치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빠른 효과를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가치 있는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낮은 시간에 시작되거나 기본적으로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우 빠른 결과를 얻는 것은 또한 매우 빠르게 부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중 일부를 지난달이나 이 기간의 초반에 보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계속 배우고 있고 토끼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정체성 건강 관리와 같은 사용 사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뭐야? 공급망도? 그래서 어떤 종류의 일을 위한 순 메인 드롭은 언제인가요? 글쎄, 기술적으로 우리는 이미 내 네트워크에 있으므로 2021년 12월에 공식적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파이는 합의되지 않은 또 다른 일을 했습니다. 당신은 이전에 이 질문에 대해 나에게 물었고 많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우리가 오픈마켓에서 메인넷의 개념을 만들고 폐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폐쇄된 메인넷에 있습니다. 우리는 회원들에 대해 KYC를 수행하고 그들의 잔액을 기본적으로 동봉된 메인 기간 동안 동봉된 것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파이 블록체인을 다른 블록체인 또는 외부 시스템과 연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기간 동안 제가 말했듯이 모든 구성원을 본토로 이주시키고 플랫폼의 유틸리티를 계속 구축하는 것과 같은 몇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개발자가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하고 본질적으로 외부 소음이나 방해 없이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를 들어 우리가 만든 KYC 솔루션이 파이 응용 프로그램 중 하나였으며 누군가 스스로 KYC를 하려면 하나의 파이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하나의 파이가 도움을 주는 모든 사람에게 배포됩니다. 그래서 모든 KYC 솔루션과 마찬가지로 AI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리즘이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이 인간은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체적으로 부트스트랩을 하고 있으며 이는 밀폐된 기간 동안에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메인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폐쇄 메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오픈 네트워크로 이동할 것입니다. 그것을 명확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최근에 이 KYC 솔루션을 발표했습니다. 이 솔루션은 현재 300만 명 이상의 회원이 KYC를 완료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큰 블록체인 마이그레이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 KYC와 마이그레이션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구성원이 수행하고 수용하고 도메인으로 마이그레이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폐쇄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는 한 가지이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프라를 더 구축하고 커뮤니티 자체에서 유틸리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말에 버클리, 하버드, 코넬에 있는 3개의 해커톤에 참가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트랙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틸리티 구축을 위한 이와 같은 해커톤 및 이니셔티브 동안 일부 학생들이 파이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또한 사용자 측을 포함하여 일부 유틸리티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가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파이 앱을 만들 수 있는 브레인스토밍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 플랫폼에서 제한된 10,000개 이상의 아이디어가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다른 것들에서 우리는 플랫폼의 사람들이 주제를 번역하고 있는 많은 언어에 대해 현재 일부 번역, 세무 태스크포스에서 사용하는 번역 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터페이스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내부 앱을 공개하여 다른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들도 자신의 프로그램을 번역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인터뷰는 여기에서 끝이었는데요. 니콜라스 박사 인터뷰 궁금하셨던 분들께 좋은 참고가 되었길 바랍니다.